자, 드디어 4주차죠? 네. 4주차 사줬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진짜 5주차에는 조금 마지막이라고 좀 쉽게 준비를 했고요. 네. 4주차까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터디 초대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네. 정신이 반쯤 나갔는데 잘 한번 나가볼 테니까 혹시 뭐가 틀리더라도 산수가 틀리더라도 네, 잘 확인 좀 해주시고 채팅 보고 있으니까요. 네, 채팅 쳐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는 이제는 뭐 거의 고전이 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신선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처음 보고 신선하죠? 네,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이제 푸는 것만 좀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나와 있는 요 수치들을 갖다가 어떤 문자로 치환을 갖다가 하는 거죠. 네,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네, 루트 2를 갖다가 치환을 하는데, A, B, C, D를 갖다가 이 X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빈틈없이 모두 쌓아서 직육면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인 거니까 결국 이 부피들을 갖다가 다 합치게 되면 요 X3승인 게 몇 개가 있냐면 한 개가 있고 네, 그리고 자 X제곱 곱하기 1이죠. 그냥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9개가 있고 네, 그리고 자 26개가 있고 네, 뭐 일자리가 24개가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인수 정리에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직육면체 네,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니까 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 구하는 거냐면 네, 4배에 다 합친 거, 네,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뭐, x가 당연히 루트 2가 되니까요. 네,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 네. 자, 2번 문제는, 네, 뭐, 계산이 좀 끝까지 좀 많이 더러운데,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숨겨진 어떤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네, 여기 돼 있죠? 네, 자, 이게, A 더하기 B가 4라고 돼 있고, A, B의 곱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고 있는 게 RN이죠? 네. RN이 어떻게 정의됐냐면, 2분의 1에 AN승 더하기 BN승.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 R5 더하기 R7을 구하라네요. 사실 이제 R5, R7인 거니까, 여기다 5 집어넣고 7 집어넣고 합가곱 나와 있으니까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어떤 객관식 보기로 R에 대한 것들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언급을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A하고 B를 갖다가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A는 이제 이 녀석의 근인 거니까 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의 n승을 갖다가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되셨죠? 네,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네,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아하.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두 식을 갖다가 더해버리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것 더하기 요거는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네. 자, 2배에 Rn 플러스 2라고 바꾸면 되는데, 어차피 2배는 똑같이 붙으니까, 지워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Rn 플러스 2, 그 다음에 4배에 Rn 플러스 1 빼기 Rn이다. 뭐, 요런 관계식이 뭐 그대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거 관계식이 넘어간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냐면은, 네, R5하고 R7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집어넣은 거죠? 네, 5를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래서 R5 더하기 R7의 값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자, 4배의 R6.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아래 관한 거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얘를 계산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A 더하기 B와 AB가 나와 있으니까 A 3승, B 3승 구해서 다시 6승으로 한 번만 더 가시면 될 거라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그죠? 네. 많이 오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네. 각각 학교의 프린트마다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어이가 없어 정도로, 네. 자, 접근을 갖다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가조건을 갖다가 좀 보세요. fx가 있는데, 얘를 어떤 gx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가 모두, gx, 네, gx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못과 나머지가 모두 다 뭐래요? 네, gx 빼기 2x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글지글, 네, 제 2x 빼기 2x의 제곱이다. 자,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당황을 하죠. 나 조건이야 별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산 마무리하는 용인 것 같고. 자, 키는 여기 있습니다. 요 gx를 갖다가 나누게 되면 얘는 gx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돼요. 맞죠? 근데 현재 gx가 살아있게 돼버리게 되면 차수가 같아져 버리니까 반드시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3차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요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3차 이상 말이 안 되고 1차라고 하면 얘가 2차가 돼버리니까 또 말이 안 돼버립니다. 요 관계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문제 바꿔내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x를 갖다가 어떻게 제가 바꾸겠느냐? 네,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a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a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요렇게 이제 맞춰놓고, 자,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요렇게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도 문제가 안 보이면, 네, 끝까지 못 풀죠. 네, a가 지금 얼마다? 네, 2분의 1이다. 네, 전개를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나오고, 또한, f1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이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요 b도 나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4번 문제.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나올 어떤 테크닉들을 조금씩 쓰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네,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저는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 지금 설명한 4번 내용은요, 뒤에 있는 내용도 고스란히 갖다 쓸 내용입니다. 복소 평면에 관한 간단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제가 어떤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거를 이렇게 탐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제가 좋아하진 않고요. 오직 이제 내신용으로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한 건데, 자, 원래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웠었고요. 지금 정석에 네, 복소평면 쪽하고 행렬이 따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대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네, 정석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 단어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전달용으로는 딱 5분이면 돼요. 네, 자, 어떤 복소도 Z가 있는데 A 플러스 BI라고 두었을 때 A, B는 실수입니다. 네, 실수부하고 허수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를 이제 실수부는 역시 실수죠. 네, 허수부. 네, 허수부도 역시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A, B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찍어요. 네. 그랬을 때, 요 Z의 크기라고 하는 걸 절대값 기호를 갖다가 써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원점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의 반대 방향각. 아무래도 수온을 배운 친구들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때 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요. 참고로 Z랑 Z박 켤레복소수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네, 크기의 네, 제곱입니다. 요런 결과가 나와요. 자, 요것도 이제 꽤 많이 유용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서로 다른 두 복소수를 갖다가 곱했을 때와 나눴을 때에 대한 정보, 요거 하나만 외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곱한 상태에서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곱한 거와 같고, 자, 각각의 크기를 나눈 거와 같습니다. 네, 또한 각을 갖다 세타 1인 세타 2라고 했다고 치면 곱하게 되면 각을 갖다가 더하고, 네, 각을 갖다가 뺀 녀석과 같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자, 요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면, 증명은요, 요거는 뭐 다항식 전개만 해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서술형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는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행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외우라 그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는 예는 이런 거예요. 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Z의 뭐 백승을 구하여라, 요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을 100번을 갖다가 곱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몇 번 곱하다가 되면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혹은 뿔마 i 정도가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기성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복수평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요거의 계산은 아주 좀 쉽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각은 알아야겠죠. 네. 자, 2분의 루트 3 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의 크기는 제곱 해보시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0번 곱해도 크기는 1에다가 100승해도 1인 거니까 반지름이 1인 원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각만 더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는데, 당연히 30도다 보니까, 네, 30도다 보니까 12번 돌게 되면 1이 되고 6번 돌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네, 3번 돌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i가 되고 9번 돌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몇 번이죠? 뒤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답만 맞추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요. 11번 문제죠. 네, 11번 문제 보니까 최대값 구하는 건데 케이스가 5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또 나올 수가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유심히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요 정도 설명하면 5분이면 돼요. 맞죠? 네, 요 정도 설명 5분이면 돼요. 물론 아이들이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써먹기는 조금 힘듭니다. 저는 이제 3월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시켰더니 이제야 애들이 조금 자유스럽게 좀 쓰는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라고 하는 녀석이, 자, 루트 2의 1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몇 도냐면 마이너스 45도이고 크기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8승이 1이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자, W였죠? 네, 오메가라고 읽지 않겠습니다. 네, 진정한 오메가는 3승이 1이다. 자, 그거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값이 2분의 1이고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잘못 썼네요. 네, 자, 여기 되죠? 네, 잘못 썼습니다. 다시 갈게요. 네, 자, 실수부하고 호수부가 잘못 불렀습니다. 여기 i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실수 부분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허수 부분이 2분의 1이에요. 머릿속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150도에 해당합니다. 맞죠? 네, 150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150도면은 몇 번 돌린 게 1인 거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직접 해보셔도 돼요. 네. 나중에 이거 쓰면 쓸 만큼 더 빨라지거든요. 2번 하면 얼마가 되죠? 300도예요. 네, 3번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150도 더하면 450도니까 90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즉, 얘가 3승의 값이 i가 된다라는 소리를 갖습니다. 뭐 당연히 12승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랑이 곱한 게 i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되셨죠? 네, 자, 요렇게 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8주기고 3주기니까 38에 24, 네, 24의 배수. 네, 예를 들어서 n이 96이었다고 치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당연히 96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지금 i,
즉 90도가 되겠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몇 번이냐? 자, n이 어떻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냐면, 네, 12의 배수, 24의 배수죠. 네, 24의 배수에다가, 자, 어떻게 되는 구조인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4의 배수에다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네, 자, 18.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맞죠? 네. 자, 왜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여기가 지금 요거 하나가 지금 요거랑 요거랑을 갖다 같이 이제 얹혀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자, 각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고, 요게 좀 바로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자, 이 96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이 된다는 건 알겠고, 거기 전후로 조금씩 각만 조금씩만 빼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하게 되면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요. 자, 한번 연습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자, 뭐 이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주기별로 이렇게 외워서 들어가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 있죠? 네. 예, 제가 다음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예. 예. 보죠. 절대값의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기호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워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뭐 정의를 하는 거죠. 뭐 2의 영승이 1이라고 했더니, 뭐의 영승이 1이라고 했더니 중복되는 거 없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처럼, 저도 레오쌤 생각하기에, 저기 동의를 합니다. 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번은 그냥 풀라라고 하면 질문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뒤에 11번 문제쯤 되면은 좀 어렵고요. 자, 5번은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미지수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민수분해가 안 된다고 헬프를 갖다 요청하거나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떼고 나면 n과 n 플러스 1로 묶여버려서 얘는 뭐 인수분해가 뭐 그냥 보기차식 구조인데다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릴 겁니다. 네. 맞죠? 네, 2개 더한 게 1이 돼버리고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끝인데, 안 보이나 봐요. 네. 기억은, 예,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n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니은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요 놈에서는 없고요. 요 놈에서는 뿔마 2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귿은 모든 정수 k를 넣었을 때, pk가 0이 되지 않을게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제곱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요거는 실근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10 이하의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이 네, 45죠. 네, 근데 제곱수 되는 것들만 빼주시면은 3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자, 6번 문제는, 그렇죠. 선생님들은 한 번씩 본 기억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처음 보게 되면. 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어떤 x에 관한 3차식 kx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로, AD에서, 지금 ka, kb, kc가 0이다. KX라고 하는 게 A, B, C를 세개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죠? 네, 질문이. 네. A, B, C의 곱이 주어져 있기를 K0이 마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B, C가 8이라고까지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친구들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문제를 잘 읽으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네. 1, 2, 4일 수밖에 없죠. 1, 2, 4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는 건 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부터는 약간 어떤 기술이나 스킬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할 거예요. 자, 7번 문제요.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꼭지점이 여기 있다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y골 kx 플러스 5하고 만나는, 네. kx 플러스 5랑 만나는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물어보는 거냐면, 요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이 fx의 그래프의 축이죠. 네, 여기죠? 네. 네, 여기죠. 네,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요 두 개 근의 차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식변형으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 놈을 재구성 고고했다고 치면 네, 여기 있는 요 교점이 여기로 가고 x좌표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요 놈과 요 놈을 재구성을 하게 되면요, kx는 털리고 결국은 y꼴 5하고 얘하고의 위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알파 베타니까 네,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요 간격이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1이죠. 네, 2차 함수의 종투기에 의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네, 16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5가 되니까 네, 16분의 8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절반의 제곱을 다시 또 시전을 해주시면은 네, 얼마가 되죠? 16분의 81이니까 네, 4분의 9가 돼서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답은 네, 2분의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여기까지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만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이게 기울기가 똑같고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여기 x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을 갖다가 빼게 돼서 재구성하게 되면 여기로 가는데 평행하기 때문에 상수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지점은 항상 2차 함수는 중점이다라는 것도 1학년 과정으로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재구성이었어요.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묶어 나누기죠. 네, 묶어 나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문제가 두 개네요. 드럽네요. 네. 자, 다항식, fx가 어떻게 돼 있죠? 네, x의 몇 승이죠? 5승, 4승,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로 나눈 나머지, 문제가 두 개 물어봤어요. 네, 첫 번째는 x 24승, x 23승, x 22승, 네, x의 21승, 네, 그리고 x의 20승이거든요. 개수가 6개죠. 네, 그래서 제가 감히 x의 19승을 하나 넣고요. x의 19승을 뺄 건데 요렇게 빼겠습니다. x의 18승 빼기 1 요렇게 빼고요. 다시 여기서 생긴 요 놈을 잔반 처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원래 2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어차피 얘가 대빵이 누구냐면 x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x 6승이 이꼴 1이 되는데, 만약 얘로 나눠 떨어진다면 당연히 얘로는 나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얘로 나눠 떨어지기만 하면 얘는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식을 죽이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어 나누기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대로 나눠 떨어지고요. 요 놈으로. 요 놈은 다시 요 놈의 상위 버전이죠.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은 그냥 목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내 알 바 아니니까 네, 나머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면 fx 12승이죠. 네, 60승, 네, 48승, 36승, 네, 24승. 그 다음에 얼마죠? 네. 그 다음에 x에 12 집어넣은 거니까 12. 네, 더하기 자, 얼마죠? 자, 요거를 갖다가 네, 1. 네. 자, f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죠? x에 12승을 집어넣었어요. 얘를 누구로 나누래요? 네, 요거로 나누래요. 네.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얘 상위 버전을 갖고 올게요.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은 x의 6승 빼기 1로 나눠 떨어지는 형태라 암산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네, 그래서 두 번째 거의 답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난이도가 슬슬 어려워집니다. 자, 앞에까지는 좀 쉬웠고요. 네, 9번 볼게요. 자, 근데 이제 9번도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많이 봤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자, 교대식, 대칭식 연습도 좀 시킬 겸 네, 등등등등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fx, yz. 자, 이게 fx, yz, x, yz에 관한 어떤 식이죠? 네. 요 녀석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를 x 3승, 네. y 3승, z 3승에 빼기 3xyz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더한 게 되고, 네, 또 어떻게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x제곱, y제곱, z제곱, x,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자, 여기 정리가 되죠. 인수분해가 아니라. 자, 근데, 요 녀석을 갖다가 변형식이 하나 있죠. 2분의 1로 갈로 묶은 상태에서 x 빼기 y의 제곱, 네, y 빼기 z의 제곱, 네, z 빼기 x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0이다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또 삼각형이면은 x, y, z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하면 0이 될 수가 없으니 여기서 0이 되려면 x, y, z가 모두 같아야 된다. 혹은 얘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g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시중 문제집에 엔간한 데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는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자, 얼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3승에 얼마죠? x 3승, y 3승, z 3승이죠? 네. 문제집에 보면 어떻게 풀어놨나요? 네. 문제집에 어떻게 풀어놨냐면, 이거 3승과 이거 3승 인수분해하고, 요거 인수분해해서 y 플러스 z 공통항으로 묶어서 전개시켜서 다시 공통인수 뽑고. 자, 이게 학교 서술형이나 문제집에 있는 거에 답지라면, 자, 요게는 지금 어떤 놈이냐면은, 네, 대칭식이죠. 네, 대칭식에 대한 내용은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칭식이라고 무조건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x 더하기 y라는 놈을 갖다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한 개만 확인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얘가 x 더하기 y로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0 되는지 확인. 그러면 식 구조에 의해서 더한 놈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개수를 갖다가 짜맞춰주면 여기 전개항에서 3x제곱 y 이런 게 나오니까 3x제곱 y가 나오려면 개수가 3이면 되겠다. 자, 뭐 되게 유명한 뭐 그냥 공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뭘 물어봤냐면은 여기 x, y, z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냐면은 나와 있죠. a 더하기 b 빼기 c, b 더하기 c 빼기 a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녀석들은 없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세 개를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각각을 빼게 되면은 2a, 2b, 2c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총 4배로 묶여버린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 더하기 방금 이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를 또 더하게 되면 2a, 2b, 2c가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맞죠? 여기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집어넣게 되면 x 빼기 y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 빼기 y를 하게 되면은 구하는 거의 2배예요. 2배. 자, 어떻게 되죠? a 빼기 b를 2배 한 놈을 제곱한 거니까 4배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네, 정정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놈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b, 2a, 2c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를 모르면 이거 인수분해 공식 요걸 모르면 요 gx 같은 경우 있죠. 단일 문제로 나왔을 때 gx에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가 단일 문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꽤 많은 애로사항을 갖다가 겪습니다. 자, 어쨌든 구하는 게 뭐 구하는 거죠? 네, a 3승, b 3승, c 3승. 네,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게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집어넣은 계산 결과가 48이라고 했죠. 첫 번째 거부터 갈게요. 첫 번째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뭐가 4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계산 결과가 4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랑 뭘 필요한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쳐 묶고 2분의 1배 때리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필요한 건데, 자, 좀 잘리나요? 네. 자, 뭐 잘려도 내용은 알 수 있으니까 좀 다시 쓸까요? 네. 네, 조금 작게 좀 써볼게요. 자, 2분의 1배 때리고 a-b의 제곱. 자,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24abc가 48이라서 얘가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abc로 바꿨을 때 곱하기 4배 때린 거죠. 네, 4배 때린 게 4배 때린 게 4다. 즉 얘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답이 7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네. 조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앞에 문제에 비해서 조금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터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10번 문제 비슷한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fx 플러스 1 빼기 fx의 계열이죠. 네, 그런 것들을 푸는 거에 대해서 파해법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학교 이름도 공개할게요. 영동고 문제죠. 네. 미친 노가다의 끝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지 않을까. 네, 합니다. 뭐 집어넣고 풀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궁금하셨던 게 이걸 풀었더니 책 한 페이지가 나와요. 뭐 등등등부터. 네.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요? 뭐 등등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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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두 개를 묶는다던가 뭐 등등등의 방법으로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잘 안 되는 방법이라 그냥 뭐 생 노가다를 갖다가 확인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뭐는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런 다항식 구하는 계열에서는 얘가 몇 차인지 혹은 최고차 하는 개수가 얼마인지 재수 좋으면은 둘 다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여야 하고요. 네, 3차여야 하고요. 여기가 2니까 최고차 하는 개수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fx 자체가 x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뭐 요렇게 잡아서 들어갈 수는 있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건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보세요. 그냥 요거 그냥 구해 볼게요. 네. 직접 구할게요. 네. 전개시키면 x3승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3x 그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뭐 그죠? 네. 고민의 여지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건 a배로 묶어버리면 되죠? a배로 묶어버리면
x제곱인 거니까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네. 뭐 b도 뭐 똑같이 집어넣죠. 이렇게.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자, 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4배 fx니까 요거 또 그대로 쓰면 되는데, 4배 x3승 여기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4a의 x제곱, 네. 그 다음에 4b의 x, 네, 다시 이렇게 쓸게요. 눈치챘겠지만, 한 개 더 쓴 다음에 더할 거예요. 그럼 더하면은 뭐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실 건데,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요, 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3차 항은 이쪽이 끝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전까지는 2차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2차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정값이 나와버리면 여기 2차 항도 나와야 되니까 요 미지수 A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3차, 2차가 풀려버리면 맞춰버리시면 1차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풀려버리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방금 얘기했던 걸 한번 옮겨볼게요. 네, 자, x3승에 3x의 제곱 3x 플러스 1이고요. 네, 좀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3a의 x제곱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죠. 네, 조금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3b의 x 플러스 1이고, 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c. 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다 더해보면, 다 더한 게 요식이어야 되죠? 네. 자, 근데 이제 뭐가 보시면 되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마3이고, 2창이요, 2창. 여기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인데,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는 2차항이 나오면 안 돼요 라는 소리가 되겠죠. 2차항이 나오면 안 돼요 라는 소리예요. 즉 A는 0이에요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맞춰주시면 끝나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1차항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라는 소리거든요. 1차항이 마이너스 10이에요니까 여기에서 1차항을 갖다가 짝짝 뽑아주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9에 3이니까 마이너스 6x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마이너스 10만 맞춰주면 되니까 b 정도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b 구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상수항 맞춰주시면 c도 금방 나오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낫지 이걸 갖다가 어떤 식세계 미지수 세계를 연립해서 푸는 거는 지금 교육과정도 아닐 뿐더러 네, 자, 여기에 차수가 약간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개수가 결정이 되면서 가는 패턴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11번 문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만 맞춘 케이스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제가 아까 4번 문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11번 문제만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잠깐 돌려서 4번을 조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복속평면. 자, 3분만 하면 봉쌤처럼 따라할 수 있다는 간단한 복속평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자, 11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엄청난 스피드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알파가 나와 있죠? 네, 베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현재 들어가 있죠? 네. 그래도 요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알파의 m승과 베타의 n승. 뭐, 결국 복소수의 주기성에 관련된 찐딴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해주는 20 이하의 mn의 값 중에서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대가 되는 케이스 mn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가 나오는 그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요 마이너스 잠깐 뗄게요. 마이너스 잠깐 뗄게요. 마이너스 1의 m승은 빼겠습니다. 자, 왜 마이너스를 빼냐면 우리가 안 그래도 양수인 게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하고 2분의 1이니까 3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크기가 1이에요. 근데 베타 보세요. 베타는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죠? 네, 크기가 1이고요. 이루는 각이 몇 도죠? 네, 이루는 각이 60도입니다. 즉, 야를 제곱을 해주면 얘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요. 크기가 1이고 각을 30도 두 번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편의상 알파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복소수 감마라고 할까요? 네, 요것만. 얘가 지금 감마의 m승인데 얘는 감마의 2n승이다라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요 감마는 어떤 놈이라 그랬죠? 네, 30도예요. 크기가 1인 네, 어떤 원리를 갖다가 움직이는데 처음 각이 30도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거슬리죠? 그래서 저는 m이 홀수인 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눌 건데 우선 짝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짝수부터 해보면 m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게 자, 이 짝수면 이거 날려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270도로 가야 되거든요. 270도. 네, 270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70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가 되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얘가 짝수고 짝수예요.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270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번씩을 지금 m 더하기 n이 2n이 될 수 있는 맥스치가 60이거든요. 지금요. 20, 20을 때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12번 돌리게 되면은 얼마가 돼버린다? 12번 돌리게 되면은 네, 요 놈을 12번 돌리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얼마까지 가야 되죠, 저희가? 네, 자, 요게 마이너스 i. 그쵸? 네, 270도까지 가야 됩니다. 270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 30도를 짝수번 돌려가지고요.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은 30도를 짝수번 돌려가지고 270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60을 제가 지금 20, 20을 때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도냐면은 그때는 이제 360도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짝이고 짝인 거니까 3번 계열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3번 계열이. 네, 3번 계열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짝수고 얘도 짝수이기 때문에 3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m이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m이 홀수이려면 마이너스를 떼버리게 되면 되니까 요게 이번에는 i가 되면 되죠. 감마의 m 더하기 2n이 i를 만족해 주는 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m이 홀수라고 제가 가정지었고 그럼 홀수라고 가정지은 상태에서 요거가 30도거든요. 그쵸? 30도인 거니까 자 어떻게 얘는 어차피 12주기인 거니까 12K 더하기 얼마면 되죠? 30도가 돼야 되니까 3번 돌려야 되는 계열 맞죠? 네, 그래서 요런 계열이면 답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공교롭게도 얼마더라? 51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K가 4가 돼버리면 51이죠. 그러면 실제로 M과 N의 순서상 제가 다 구해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M이 홀수면 돼요. 그러면 19인 경우에, 17인 경우에, 15인 경우에, 13인 경우에 좀 잘리나요? 네. 자, MN이 네, 19인 경우에 그 다음에 17인 경우에 이렇게 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15인 경우에 네, 그리고 얼마죠? 13인 경우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인 경우에 이렇게 쓸게요. 자, 이 경우가 다 될 거라는 거죠. 여기 2n이잖아요, 2n. 자, 그럼 11인 경우까지 밖에 왜 안 했냐면은 얘가 맥스치가 20이라서 그래요. 네,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가 되겠죠? 네, 차이가 20 올라가니까 얘가 지금 2가 지금 네, 올라갔으니까 얘는 19, 얘는 18, 얘는 17, 얘는 16입니다. 이렇게 순서상 5개가 얼핏 봤는데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놈의 최대값은 51이 되는 게 맞고요. 네, 만족해주는 케이스는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복소평면을 쓰려고 제가 일부러 문제 요거 쓰는 계열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많이 하신 분들이야 뭐 익숙하시겠죠. 제가 하도 많이 떠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복소수 Z1, Z2에 대해서 Z1 곱하기 Z2 빼기 Z2의 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로 묶어주는 거냐면 네, 자, 요게 지금 요거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뭐 그럼 복소평면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죠. 이건 뭐 복소평면은 굳이 안 봐도, 자, 저번에 BTS 영상에도 설명했다시피 얘랑 얘랑 곱한 게 1이잖아요. 네, 얘랑 얘랑 곱한 게 1이죠. 그럼 얘가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어떤 두 복소수를 곱했을 때 실수가 되면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복소수의 실수의 혈레배이다. 요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복소평면상에서 A, B랑 C, D를 찍어 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곱한 게 실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AD 더하기 BC의 부분이 0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실수배 처리다라는 건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는 복소수의 성질이기도 해요. 끝났어요. 네, Z1이라고 하는 게 K배의 Z2 더하기 Z2인데, 자, 복소평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크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크기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Z2의 값이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C 더하기 D와 CD가 나와 있으니까 크기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야. 크기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K가 3분의 1이에요. 네. 자, 이거 곱한 게 3이니까, 네,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끝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네, 자, 이게 Z2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C 플러스 DI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을 갖다 쳐 집어넣고 3분의 1배에 뭐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 Z2죠, Z2. 네, C, 3분의 1이니까 4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빼기가 들어갔으니까 3분의 2배의 DI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다 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A제곱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3분의 4로는 제곱이 묶여버리고요. 네,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아까 여기서 구했죠? 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은근히 복소평면 내용이 좀 깨알 같은 게 조금씩 많이 떴어요. 네, 뭐 그냥 풀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메가는 하나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X3승 이꼴 1에, 두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두고, 여기에서 성질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이라던가, 뭐 X3승 이꼴 마이너스 8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보통은 이렇게 풀죠. 넘겨서 실수 제끼고, 그거의 두개근을 오메가 바로 두어서 뭐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많이들 푸시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요 놈만 집중적으로 조금 이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얘 두개근이 오메가 바면 얘 두개근을 오메가 바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두개근을 갖다가 오메가 바로 표시하는 방법은 눈치채셨겠지만 마이너스 2오메가랑 마이너스 2오메가 바라고 두면은 요 성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냐면은요, 3승이 1인 거랑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랑은 조금 달라요. 스피드 자체가. 그래서 3승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또한 한 개만 외우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잖아요. 뭐 되는 애들이야 금방 유도해서 쓰겠지만 굳이 외워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 이거죠. 세화고였나요? 뭐 이거의 근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게 요렇게 보시면 되니까 얘가 크게 오메가면은 만족해 이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n 오메가야. 자,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풀었던 문제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13번 문제는 방금 요 내용들을 한번 이용을 해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x 3승 이꼴 마이너스 8에 네, x 3승 이꼴 마이너스 8에 두 개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알파를 마이너스 2 오메가라고 두고 베타를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라고 두겠습니다. 아, 물론 오메가 3승, 오메가 바의 3승은 네, 1입니다. 자, x 3승 이꼴 1에 두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64라고 나와 있죠. 64. 자, 64라고 나와 있으니까 64는 2의 6승인데 거기에 알파 4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4승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64하고 2의 4승하고 약분이 되면 4만 남고 오메가 4승이니까 오메가만 남죠. 3승이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1배 때리고 마이너스 2배 베타인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아, 2 오메가 바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쪽는 갈게요. 자, 이거 P 곱하기 베타 바라는 거는 요거죠. 네, 베타 바라는 건 요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P 오메가 이렇게 때릴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뭐라는 거죠? Q 이렇게 된다를 만족한다예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서 이 정도만 해줘도 야, 이거의 허근 두 개가 오메가 봐야 하면은 아이들이 요것만 써줘도 이제 이거는 해결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고요. 얘랑의 곱이 1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또 하나의 내용을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 3승이 이꼴 1에 근이 허근이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뭘 뽑아낼 수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을 건데 이때 어떤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더하기 c 이꼴 0이면 여기서 a, b, c의 관계식을 뭐 외우지 않더라 하더라도 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A랑 B랑 C의 관계식은 놀랍게도 A랑 B랑 C랑 무조건 같아야지만 0됩니다.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각각이 0이어야 되죠. 유일한 허수 부분이니까 복소수 상등처럼요. 그래서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야 됩니다. 네. 0이라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도 마무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곱해서 계산은 생략할게요. 요렇게 정리를 갖다가 했을 때 네, 여기가 실계수라면 네가 0이고 네가 0이고 네가 0이다로 접근해서 푸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연립해서 푸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선택입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네.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톡방에서도 올라왔어요. 이런 문제 항상 요 방법으로 되겠느냐 의문사항이 많으실 건데, 자, 우선은, 요 문제를 갖다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수가 실수인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2차가 아니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2차가 아니고 그냥 뭐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x 3승
더하기 2x-1 이꼴 0에 서로 다른 세 근이 모두 누구의 근이더라 라는 거냐면 야의 근이더라 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2차 이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상수인 경우 안 돼, 1차인 경우 안 돼, 이제 2차라고 두고 오케이, 만족해, 나눠 떨어져 이렇게 직접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할 방법은 어쨌든 얘가 2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적절한 변형을 이용해서 fx를 한 방에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어쩐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요 조건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얘를 1차 구조로 바꾸고 그럼 이 곱해진 놈이 얘로 나눠 떨어지는 놈으로만 변형할 수만 있으면 fx 구하는 거는 10초면 돼 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조건에서요 1차 이상의 개수가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자 1차 이상의 개수, 2차 이상의 개수들이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적절한 수치를 곱할 겁니다. 자, 얘는 너무나 잘 보이죠? 네, x 빼기 1을 곱해주시면 얘가 x3승 빼기 1이니까 요놈 줄친 놈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근을 집어넣고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게끔 해야 되니까 상수항만 없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마이너스 1 부분 남겨놓고 넘기고 넘기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x 3승 나왔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나요? 네. 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아마 maybe 요 놈일 것입니다. 자, 이게 1차랑 상수가 안 되는 거 먼저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게 이 만족해주는 모든 세개근이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가장 최소의 식인 거잖아요. 그죠? 1차 이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상에서, 네, 되는 것 중에서 잡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런 빠른 스피드로 됩니다. 네. 모든 문제가 다 돼요. 얼마 전에 톡방에 올라왔을 때는 그거는 2x 빼기 5였는가? 그 2x 빼기 5를 왜 곱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설명이랑 같아요. 2차 이상의 개수를 맞춰서 1차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나눠 떨어져서 그냥 fx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14번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2차 함수의 재구성이죠. 네, 아까 역시 또 간단하게, 아까 요거보다 훨씬 쉬운 문제를 앞에 한번 넣어놨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해요. 현대고 문제죠, 현대고. 네, 현대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고 문제로 기억합니다. 네. 자, fx가 뭐 나와 있고요. 네, gx가 나와 있어요. 교점이죠. 그 다음에 fx하고 hx가 나와 있어요. 또 역시 교점이죠. 근데 AB 대 CD의 관계가 3대 2다. 아,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만 좀 그려볼게요. 이게 fx, 이게 gx, 그리고 이게 hx. 딱 요 상황이죠. 맞죠? 그래서 때 만나는 교점에가 여기가 CD, 어디가 CD죠? 여기가 C, D, 여기가 A, B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다시피 자, 혹시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앞부분 보시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랑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재구성하면 요렇게 될 건데 얘랑은 상수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x좌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CD고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가 되겠다라는 소리는 같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요 2차 함수 있죠. 요거 재구성한 거 뺀 거니까 요 놈 제가 새로 좀 쓸까요? x제곱에 네, 자 hx 같다라고 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ax에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k가 되겠네요. a 더하기 k = 0입니다. 얘는 정확하게 아닌가요? 요거는 맞죠. 정확하게 얘는 뭐죠?
여기다가 5만큼만 더 올린 녀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5만큼만 더 올린 녀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AB 대 CD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P라고 잡으면 여기는 얼마라고 잡을 수가 있죠? 2P라고 잡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2차 함수 종특. 자, 이것도 지금 4주차인데 엄청 나오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야의 절반의 제곱이 요 길이랑 같다예요. 맞죠? 네, 그래서 2차 함수 종특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9P제곱에서 4P제곱을 뺀 게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P라고 하는 게 그냥 네, 1이니까 3하고 2가 된다라는 게 바로 뽑혀져 나오죠. 네, 9 빼기 4야 되니까요. 뭐 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두 개근의 차이가 6이다라는 거죠. 두 개근의 차이 공식을 쓰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네, 얼마죠? 네, a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t죠? 네, 루트 네, a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두 개근의 차이가 요 놈이 얼마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죠? 네, 6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자 여기서 이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k에 대한 최소값인 거니까 야를 갖다가 제곱을 해서 k는 a에 관한 2차 함수 자 뽑아서 문제를 갖다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되셨죠? 네, 자 마지막 문제 16번. 자, 제가 이거 16번 문제를 하나 잘못 넣는 바람에 네, 한 개 더 하게 됐는데 네, 16번 문제는 모고 문제라서 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실 것 같고 계산은 조금 더러울 수 있겠으나 푸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오늘 짓도록 할게요. 네,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또 다른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죠? 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중심을 공유한다고 돼 있고요. 네, 중점을 지나가는데 뭐냐면은 꼭지점에서 중심 연결한 게 중점을 지나간대요. 약간 이게 똑바로 이렇게 네, 평행하게 놓여져 있다라는 조건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여기를 지나가고 네,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요 놈들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고 요거에 대한 조건을 변형하지는 못할 거예요. 수치만 바꾸겠지 않을까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평행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이게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넓이랑 요거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네, 2대 3이다. 요거 넓이가 요거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겠다. 3대 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넓이가. 그러면 요거 넓이가 요거 넓이 2분의 3배니까요. 3배, 2배. 닮음이기 때문에 3배, 2배이기 때문에 길이 b는 루트 3대 루트 2배 이렇게 둘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2a라고 잡아버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네, 루트 3a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네, 루트 2분의 루트 3a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게 얼마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다? 요거를 다 더한 게 얼마라고 나와 있죠? 화면의 길이가 2k다. 아까 a를 구했으니까 그냥 a만 곱해주시면 끝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 계산을 하여랍니다. 네, 답을 갖다가 답이 공개가 안 된 것 같았는데 뭐 50이죠.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이렇게 보시면 5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기 뭐죠? 4주차까지 이제 끝났고요. 사실상 끝났어요. 5주차는 제가 쉬운 문제로 20문제를 준비했고요. 물론 이제 풀 영상을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보다는 쉽습니다. 역시 문제는 나올 법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 시험 문제 적중률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많이 쉬울 거예요. 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이 다음 주면 애들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용, 자신감 회복용으로 5주차 준비했었으니까, 네, 5주차는 쉽게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만요. 사용되는 교재는 자체 교재입니다. 네, 그냥 문제 이리저리 짜맞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로 다 구성이 돼서 풀고 있고요. 주로 시중 문제집 중에서 주요 학교생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문제집과 그리고 역대 한 5개년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싹 다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그것들로 가지고 제가 스터디도 하고 애들도 양질의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